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강의를 하게 된 장희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 일반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요. 내용이 어렵죠.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시험 문제가 전산을 전공한 친구들이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내용 중에서 혹시 내가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조금 더 찾아봐서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4차 현명, 8단원의 4차 현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워낙 트렌드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 문제 기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1단원의 컴퓨터 구조 일반은 컴퓨터 앞부분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논리 회로라든가 뭐 시스템 버스, 병렬 컴퓨터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들으시고 반복 학습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논리 회로 쪽 그런 쪽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영체제 일반 부분은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듯 하면서 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른 시험에서도 다른 뭐 시험들 중에서도 제법 많이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고 가장 시험 문제 내기에 유리해요. 편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아주 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인터넷 중에서 통신 부분은 어렵지만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여기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6단원의 멀티 저작 언어에서는 뒷부분에 웹 저작 언어 쪽에서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는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최소한 한두 문제는 꼭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요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셔야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암기해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서 방법론 쪽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방법론이 예를 들어서 뭐 애자일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어렵게 생각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쭉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컴퓨터 구조에서는요.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 일반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 쪽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랑 병렬 컴퓨터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으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풀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찾아보거나 질의응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 쪽은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해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논리회로 부분은 몇 가지 암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체제에서는 그 스레드하고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도 약간 이해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컴퓨터 일반 쪽은 사실은 암기 과목인 듯 하지만 암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수학에서 비롯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해해야 하지만 푸는 학문들, 그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뭐 어쩔 때는 어렵게 생각하는 뭐 정규화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잘 이해하시고 내용을 반복하셔서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4단원의 정보통신과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암기가 많아요. 이쪽은 오히려 암기를 하시는 게 많은 부분이니까 암기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방법론은 실제로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쓰여져 있어요, 책이.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문제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자체를 제가 쓸 때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개념 플러스 프로젝트적인 개념을 좀 더 많이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고, 웹 저작 언어 같은 경우는 HTML 언어나 또는 JSP 이런 언어들에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기본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를 구분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C 언어는 C 언어 문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객체 지향 쪽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어떠한 출력물이 어떤 그 로직을 써놓고 요 출력 내용이 뭐냐, 이게 맞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자바는 객체 지향과 객체 지향 개념하고 자바의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의 전체적인 분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무리 그 공부를 한다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공을 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쉽거든요. 아니다. 완전히 쉽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살짝 쉽다고 할 부분도 있고 어렵다고 할 부분도 있는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컴퓨터 쪽이나 수학 쪽이나 이쪽 이과 쪽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반복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하시고 보시고, 기본적으로 책 한 번만 보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시고 다시 한번 보셔서 반복하셔서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방법이 가장 좋고요. 자, 문제나 모의고사 부분은요, 제가 외부의 다른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추가했고요. 기존의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넘어가시고요.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는 사실 맨 뒤에다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쵸? 앞부분에 이론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푸는 것들을 빨리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컴파일러가 됐다, 내가 번역기가 됐다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하나씩 번역해 나가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2분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앞부분에 미리 문제를 싹 풀어놓고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나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나 논리회로에서 뭐 이 해당되는 간략화가 어떻게 간략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살짝 시간을 좀 할애해 두어야 하니까 뒷부분에 빼놓으시고요. 예, 뭐 간략화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랑 한번 공부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시겠지만 부울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문제 푸실 때도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도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제가 문제를 내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내가 문제 이렇게 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공부가 되고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